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이 아이온큐 내부자 매도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하나하나씩 또 분석해 드릴 건 분석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를 지금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팔지 말라고 사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보유자분은. 그렇다고 해서 신규 매수자가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라는 아니고, 이게 조금 더 조정을 주면 매수하라는 거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하방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 좋다라고 좀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서 지금 아이온큐를 팔면 안 될까, 내가 이거 바보같이 팔면 왜 바보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또 뉴욕 증시를 또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상황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긍정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보합권이죠. 보합권이고,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보합권인데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원데이 퍼포먼스를 봤을 때 유틸리티,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사실은 들어와주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소비 활동을 통해서 매출 증진이 되는 그런 섹터들은 하락세다. 그래서 컨슈머 사이클이라고 해서 또 경기 이런 것들이 위축되는 모습들이 우리가 또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증시는 보합권이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원데이 퍼포먼스를 확인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왜 이런 불안정한 시장의 연출인가는 사실 다 뉴스만 봐도 알겠죠. 현재 시장 자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일단 PPI 자체는 예상을 밑돌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사실은 어제 증시가 올라도 할 말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강하게 1% 2% 올라도. 근데 올라봐야 0.2%.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왜 이런 0.2% 상승에서 마감했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죠. 그래서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특정 시점이 되면은 이제 서한을 보낼 거다. 이제 협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한 보낼 거고, 모든 국가와는 지금 협상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협상할 수도 없고, 이제 서한을 보내면 내가 유럽연합이 한 것처럼 계약 조건을 설명할 거다. 그러니까 통보하겠다 이거거든요. 여기 플러스 추가적으로 뭐까지 나오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증시가 빠지는 게,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은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한 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그 관세, 그러니까 25% 관세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또 리스크가 시장에 다시 부과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실 증시 자체는 과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와 있는 상태고, 지금은 뭐가 더 크다? 관세 압박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방으로 끌어내릴 압력이 더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자체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보합권에서 또 재밌는 게, 이제 다시 한번 양자 컴퓨터는 최근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또 다시 빠지고,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제일 많이 조정 준 건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쭉쭉쭉 조정 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지금 아이온큐 이거 제가 자꾸 이거 악재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굳이 여러분들이 악재다라고 댓글 달고 싶으면은 그냥 악재로 그냥 받아들이고 매도하시면 돼요. 매도하면 되는데 왜 자꾸 저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매도하세요. 매도하시면 되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건, 보유자분들 참고하실 분들은 이게 왜 악재가 아니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이 드마시가 드디어 이제 드마시가 이 매도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6월 9일에 관련되어 있는 건, 6월 9일에는 사실상에 이미 매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꾸 이 드마시가 매도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드마시가 매도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내부자 악재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매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해당 매각은 이 제한 주식이 귀속과 관련된 법정 세금 원청 진수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무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대마시의 재량에 따른 매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성 뭐였다고요? 삼성 세모녀가 삼성과 2조치 지분을 세금 위해서 팔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삼성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이제 이 매각에 대한 이런 것들 공시 나왔을 때 보면은 6월 9일에 거래가 됐는데 뭐 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제한형 주식 단위의 기속과 관련된 법정세 원천징수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매각해야 하는 주식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법정이 내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악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또 이거 말고 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대마시가 아니어도 또 지분 또 판다고 한다. 그래서 이 뉴스 나온 게 뭐다? 이거죠. 6월 11일에 이제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총 26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며 총 시장 가치는 1억 322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거 엄청 악재다 라고 이야기해요.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자, 보다시피 해당 보유자의 전체 지분의 약 80%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이 260만 주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의 80%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악재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80%에만 집중을 하지. 여러분들이 이거 80%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하느냐?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 80% 거의 되는 260만 주가 전체 얼마? 아이온큐의 상장 주식의 1.05%라는 겁니다. 상장 주식의 굉장히 극소수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미치는 희석 또는 물량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제일 가장 문제는 이 260만 주를 시장가로 던진다 하더라도 걱정되는 게 없는 게 뭐냐? 자, 애초에 아이온큐의 뭐다? 아이온큐의 평균 거래가 2천만 주예요. 2천만 주. 만약에 평균 거래가 1만 주, 우리나라처럼 10만 주 이런 식으로 평균 거래가 도는데 200만 주가 지금 매도 물량 나온다. 그럼 하한가 가겠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를 다시 상장하는 거잖아요. 전환사채 상장한다라고 하면서 평균 거래가 10만 주였는데 갑자기 150만 주 상장시켜버려요. 그럼 150만 주가 매도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한가 가고 그거는 이해해요. 왜? 애초에 이거를 소화시킬 거래가 안 붙으니까.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뭐다? 지금 260만 주를 시장가로 내다 던져도 평균 거래가 2천만 주입니다. 평균 거래가. 붙을 때, 더 붙을 때 3천에서 5천이 붙고요. 평균이 2천만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200만 주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11일에 이제 매도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매도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144와 4가 있습니다. 144는 이제 매도 계획이 있으면요. 90일 이내 매도 계획이 있으면은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고 4는 매도를 했으면 이미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4가 올라오지 않고 144만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는 내가 매도 예정인 물량을 보고하는 거지 아직은 매도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한 게 11일부터 매도가 가능한 거지 매도를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고 굉장히 또 이게 긍정적인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나 너 때릴 거야. 때린다라고 하고 때리는 거와 갑작스럽게 툭 때리는 거는 타격감이 다르다라고요. 받는 피해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 144 같은 경우는요. 전형적으로 뭐냐? 144 양식은 주식을 매각하려는 제한주 보유자가 여기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90일 이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핵심이죠.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이거를 보고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매각 아까도 얘기했죠. 전체 지분의 1%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총 상장량의 1%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가 가진 거의 80%를 던질 거야 라고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죠. 공포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요. 이 정말로 일부러 의도적인 공포 조성을 위한 이런 연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여기 이제 가서 이걸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은 여기서 뭘 보고하는 거냐 나와 있지만 144에 대한 걸 이제 분석을 해요. 프롬 144에 대한 걸 요거를 분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사실 지금 뭐 제가 이거를 자막을 딸 수가 없으니까 자막은 안 보여드리는데 직접 볼 수 있으면 보세요. 이 폼 144에 대해 가지고 이게 왜 이런 거를 제출하는지 그리고 이거의 발행 이후에 해당 기업들의 향후 주가에 대한 분석 그런 걸 했어요. 그런 걸 했는데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분석을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이거를 발행하고 나서 빠지는 종목들은 많았다. 근데 이거는 빠지는 건 뭐다? 단기적이다. 이게 향후 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갔을 때 12개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봤을 때는 오히려 적게는 진짜 적게는 2%, 많게는 뭐 20에서 30%도 해가지고 오히려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봤더니 빠지기보단 오른 게 더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까, 받아들이는 게 맞는가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최근 대표적인 예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과거에 리게팅 같은 경우도 거의 이거 너 팔 거야 도망가 하다시피 24년도 11월 7일에 던져요. 144죠. 11월 14일에 또 던집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 또 던져요. 리게팅 컴퓨팅. 그리고 또 뭐합니까? 12월 9일까지 또 던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리게팅 컴퓨팅이 여기서 내리 던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빵빵빵빵빵 주가 미친 듯이 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순서를 바꿔놨는데 여러분 잘 아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6월 13일 젠슨왕이 지금 다 던진다라고 보고했어요. 다 던질 거야. 나 다 팔 거야. 보고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월 달에 보고하면서 살 무너지는가 싶더니 다시 우상향하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관세 리스크 때문에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금리 인하나 이런 것도 봤을 때 다시 또 추가적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보고가 여기서 나오긴 했지만 6월 달이 아니지. 사실상 6월 달 보고 나왔을 때가 이쯤입니다, 이쯤. 그래서 여기서 나왔을 때보다는 올랐어요. 더 올라간다고 하면 향후 1년을 놓고 하더라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늘 말했지만 이런 내부자 매도가 악재는 아니다. 특히나 나 던질 거야 알려주는 이런 착한 내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세요. 그냥 어느 순간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다 해먹다가 갑자기 거래정지 상장 폐지 지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게 문제인 거지. 이렇게 친절하게 나는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대마씨 같은 경우 내가 매도하는 게 매도 이유가 내가 팔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 알려주잖아요. 이게 과연 정말로 악재가 되느냐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빠지는 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고, 이걸 보유할지 말지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다만 자꾸 얘기하는 게 이 매도 가지고 겁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내부자가 이런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애초에 기관이 먼저 도망가요. 보통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은요, 원래 애초 내부자의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내부자의 지분이,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특정 한 사람이 그 기업을 가지고 노는 거를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의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관이 애초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내부자의 지분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가 뉴욕 증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모두들 고생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